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단 1초만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한 사람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나라를 떠올리시겠어요? 총성과 명령, 새소리와 고함이 뒤섞인 하루의 끝. 그런 날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리운 일상을 상상합니다. 따뜻한 식탁, 편의점에서 들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평범함이 허락되는 어떤 나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한 작은 군사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무를 선택했던 한 여성. 그녀에게 군복은 당연한 옷이었고 총기 소리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사라지고 뉴스 속의 미래가 희망이 아닌 공포로 다가올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정말 옳은 일일까?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군 막사 식당에서 흐르던 TV 뉴스 속 단 하나의 단어가 그녀의 세상을 뒤흔듭니다. 한국이라는 단어. 그 이름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위로해준 한국 드라마,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서울의 골목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닫습니다. 전쟁보다도 명령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다움을 간직한 나라가 어쩌면 한국일지 모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여군이 한국을 꿈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이 세상 어딘가에서 평범함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총성과 명령의 세계 속에서 평화와 사람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방 하바롭스크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작은 군사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겨울이면 도시는 눈에 완전히 파묻혔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번졌죠. 사람들은 입을 꽁꽁 가린 채 무표정했고 눈은 길게는 6달 넘게 녹지 않았어요. 그건 저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인의 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공수부대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 어머니는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로 일하셨어요. 집안엔 늘 군화 냄새가 났고 식사 시간에는 작전 이야기, 군 훈련 일정 같은 말들이 오갔어요. 제 이름은 유지예요. 어릴 적부터 자주 남자로 오해받았죠. 머리도 늘 짧게 잘라야 했고 체육복보다 군복 같은 옷을 더 자주 입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어요. 딸이라고 해서 약한 이름을 지을 수는 없다. 군인답게 강한 이름을 줘야지. 그렇게 저는 이름도 말투도 자세도 군인처럼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 여행 혹은 타국으로의 유학을 고민했지만 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군인이 되어야지.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 같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19살, 아직 세상도 모르던 나이에 군에 입대했어요. 입대 후에는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규칙적인 생활, 명확한 지시, 정해진 동작. 제 안에 군인의 사고방식 이 자리를 잡았죠. 조국, 명예, 충성. 그땐 그 말들이 뭔가 거룩하게 들렸어요. 우리 사회는 그 시절 군인을 존경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길어졌고 사람들은 피로감을 넘어 점점 분노로 변해갔어요. 마트 선반이 비었고 뉴스는 점점 더 절망적이었죠. 실업률은 치솟았고 도시엔 침묵만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군인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한 노인이 제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애꿎은 청년들만 데려가서 다 망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원망이 저를 향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저렸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그 조국이 우리를 외면하는 걸까요? 군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고
점점 침묵과 눈총의 상징이 되어갔어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옳은 일일까? 저는 점점 그런 질문을 제 안에서 억누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고 막사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말없이 밥을 떠먹고 있었고 누군가의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그곳엔 언제나 그렇듯 러시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내용, 미국, 중국, 나토, 제재, 반격. 그렇게 익숙했던 단어들만 무감각하게 지나가던 화면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귀가 멈췄어요.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반복하던 단어. 한국, 한국, 한국.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유럽연합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러시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일 수 있다는 분석, 기술력, 생산력, 외교적 중립성과 유연성까지 이어지는 설명과 숫자들, 예상치 못한 전문가의 발언들,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처음 느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쩌면 말하지 못한 채 한국이라는 단어에 조용히 기대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에겐 그게 통계일 수도, 누군가에겐 외교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심장이 반응한 단어였어요. 왜 한국이지? 그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걸까? 처음엔 궁금증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곧 질문에서 기대로, 그리고 조용한 동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차가운 회색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들리는 말, 끝없이 반복되는 명령과 훈련 속에서 잠깐 숨을 돌리게 해주는 숨구멍 같은 단어. 저는 그날 처음 다른 세상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의 뉴스 클립 속 단어가 저의 시선을 바꿨고 마음을 바꿨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방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뉴스에서 처음 들은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제 머릿속 어딘가를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드라마 속 배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비실 한쪽에서 낡은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1회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죠. 그런데 그날 제가 유일하게 말을 트는 동료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름은 나스타샤.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조용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친구였어요. 혹시 너 한국에 관심 있어? 조금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사실 그때는 조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국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나스타샤는 말했어요. 입대 전 6개월간 한국에 있었었다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서 지내고 배우고 살아봤다고요. 서울 근교에서 한국어 학원도 다녔어. 기숙사에서 살면서 버스 타고 시내도 다니고 주말이면 혼자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카페 가면 주문 도와주던 사람들, 편의점에서는 항상 웃으며 인사해주던 점원들. 나 진짜 편의점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매일 군복 입고 정비만 하던 친구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선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졌어. 러시아에선 그런 다정함이 가끔은 너무 낯설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어요. 너무 부러웠고 너무 따뜻했고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나스타샤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게 너무 그리워서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좋았던 기억일수록 지금 이 현실이 더 슬퍼지잖아. 그때 그곳은 너무 평화로웠는데 지금 여기선 매일 긴장 속에 살아야 하니까. 그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선 평소에
감정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공통의 키워드가 벽처럼 서 있던 우리 사이의 장벽을 부드럽게 무너뜨렸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희망의 이름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기억이었지만 저에겐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나스타샤와의 대화는 제가 군인이라는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삶을 상상하게 만든 첫 번째 열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는 단순히 뉴스로 들렸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한국, 기술력, 드라마, K-팝 정도?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런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골목길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브이로그를 따라 낯선 골목, 분식집, 카페,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그건 단지 콘텐츠 소비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탈출구 같았어요. 이건 그냥 동경이 아니야. 진짜 가보고 싶어. 아니, 가야만 할지도 몰라. 단지 마음속으로 꿈꾸는 걸 넘어서 저는 실제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뉴스 기사를 번역해서 스크랩하고 외국인 이민자의 정착기 인터뷰도 찾아봤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계획이야. 현실이 될 수 있어. 조용한 밤, 유진이 이어폰을 끼고 한국어 발음 연습 영상을 들으며 입모양을 따라하는 장면. 이어폰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라는 반복되는 문장이 들린다. 발음은 아직 서툴렀어요. 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음과 모음이 복잡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지만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간절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어는 단순히 대화의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정직한 다리였어요. 저는 그 다리를 꼭 건너고 싶었어요. 한국인들과 같은 일상, 같은 거리, 같은 공기를 함께 호흡하며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봄은 어떤 느낌일까? 버스 안 사람들의 표정은? 식당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울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상상이 아니라 미리 체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막사 조명 아래 스마트폰 화면 속 한국 도시의 야경.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을 감는 유진의 얼굴.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저도 여전히 복무 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한국의 어느 거리 한복판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관심, 그저 그런 호기심이었던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유일한 계획이자 희망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사령관의 명령, 반복되는 훈련, 회색빛 도시, 사라진 사람들.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단지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을 함께 먹는 가족, 편의점 점원이 건네는 미소, 버스를 타기 위해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냥 다정하고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너무 눈부셔서 울컥했어요. 배우들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모습, 친구들이 어깨를 기대며 웃는 장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대사들. 그건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고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사치처럼 느끼며 살았으니까요. 한국의 그 평범한 일상은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제 삶을 제가 선택해야겠다고요. 군복을 벗고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전역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화면 정적.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있다. 몇 초간 침묵 후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전쟁의 방향이 틀렸다면 내 자식이라도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야지.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군인 가문에서 전쟁에 대한 이의를 말하는 건 거의 금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조국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조국이 더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에 아버지는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어요. 하루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고 서울의 생활비, 외국인 비자 절차, 이민 정책, 직업군 비교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계획은 언젠가 현실이 되니까요. 나는 한국으로 간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전쟁은 제게서 많은 걸 앗아갔어요. 감정, 관계, 일상,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까지. 하지만 그 차가운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제 마음을 녹여준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한국이에요. 따뜻한 일상, 다정한 말,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려는 배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군복을 입고 살아온 시간이 벌써 수년째예요. 그 속엔 분명 자부심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내가 속한 나라, 나를 믿는 부모님, 그리고 함께 훈련받은 동료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해준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작전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숨을 참고 감정을 꾹 눌러 담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속마음 대사 유지 낮고 흔들리는 톤. 이건 더 이상 사명감이 아니야. 그냥 살아남기 위한 생존일 뿐이야. 그리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에 반응하고 싶었고 지시가 아니라 배려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 그건 더 이상 사치도 배신도 아니었어요. 단지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입을 연 건 나스타샤였어요. 유지. 난 가끔 한국에서 겪었던 작은 다정함이 꿈처럼 느껴져. 너무 반짝여서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슬퍼. 그때가 그리워서 아예 말도 못 꺼냈어. 그 평범함. 이제는 우리도 누릴 자격 있지 않을까? 매일 군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우리도 결국 평범한 사람이잖아. 아빠, 저 전역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무리 군인이라 해도 틀린 전쟁을 따를 필요는 없어. 가라, 유지야. 너만큼은 따뜻한 곳에서 살아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허락이 아니라 응원이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책상 위 펴진 한국어 교재. 노트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라는 문장들이 적혀 있다. 지금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발음은 아직 어설프고 단어도 자주 틀리지만 언어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저는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요. 한국인들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일상을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다리 위에 한 글자, 한 문장을 놓아가고 있어요. 2025년 12월 제가 살아서 부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총성과 명령이 아닌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군복을 벗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단지 가보고 싶은 여행지, 단지 문화 콘텐츠가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고 삶의 방향이며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종착지예요. 창밖으로 눈발이 내리고 있다. 유지는 창을 바라보다 다시 노트를 열어 한국 생활계획표 페이지를 바라본다. 저는 여전히 러시아에 있어요. 여전히 군복을 입고 매일 기지로 출근하고 있어요. 총기 검열, 정비 스케줄, 보고서 제출. 그런 일과가 제 일상이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한국 어딘가를 걷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점원. 식당에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 직원들. 그런 일상의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도 그립고 반드시 만나고 싶은 미래예요. 내가 꿈꾸는 삶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평범함을 매일 누리는 삶이었어요. 눈 내리는 야간, 유진은 군복을 입은 채 조용히 기지 안을 걷는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배경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전쟁은 사람을 바꿉니다. 명령은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반복되는 현실은 희망을 지우려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곳, 그들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대고 있는 곳, 그 나라의 이름이 한국이라면 서울의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겹쳐진다. 자막과 함께 유지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에겐 익숙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는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소중한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삶을 진심을 담아 전하겠습니다.